126페이지 정렬이고요. 정렬 기능 이용하여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오름차순이라는 게 뭘까요? 오름차순. 오름차순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만약에 성명이 있고 성명별로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성명 이름들이 쭉 적혀 있으면 그 중에 기역, 니은 순서대로 기역 먼저 나오고 히읗이 나오면 이게 오름차순이에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거. 숫자가 있으면 1이 나오고 10이 오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거. 그 역순으로 되는 게 내림차순이고, 내려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기역에서 히읗으로 가는 게 오름차순,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이 오름차순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요거는 부서명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자, 그러면 같은 부서 이름이 있겠죠. 그죠? 같은 부서일 때 동일한 부서명인 경우 중령차에 셀 색이, 중령차 데이터를 보면 중령차 자리에 셀 색깔이 들어있는데 색깔이 RGB 요 색깔, RGB는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세 가지 색깔이고, 이 RGB 색깔이 0, 0, 0이면요 레드, 그린, 블루 세 개의 빛이 하나도 안 비치면 검정색이고요. 255, 255, 255 해서 레드, 그린, 블루가 100% 있으면 흰색이고요. 그 색을 조합을 해서 만든 요 색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가보면 딱 요 색깔 한 개 있어요. 이 색깔의 값이 위에 오게 이렇게 두 번을 정렬하는 겁니다. 정렬을 두 번을 하는데 한 번 들어가서 정렬 기준을 두 개 주는 거예요. 자, 필드명에서부터 레코드까지 데이터들만 범위하고요. 정렬 대상에 이런 것들은 정렬 대상이 아니죠. 정렬 대상이 되는 이 부분들을 범위를 하고, 그리고 첫 줄, 이 필드명은 정렬돼 버리면 안 되죠. 순서가 예를 들어서 부서명 비읍자니까 저 밑으로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안 되죠. 요 필드명은 순서를 바꾸기 위한 게 아니라 정렬의 기준으로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만큼 범위 설정하시고 데이터 메뉴에 가면 정렬이 있어요. 자, 요 정렬에 가면 정렬 메뉴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는가 하면 첫 줄 3행에 있는 거 범위에서 싹 빠지죠. 왜냐하면 정렬 대상 아니니까 자동으로 빠졌어요. 어떻게 해서 빠질 수 있었는가 하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기본으로 체크가 딱 돼 있으면서 요 머리글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여기 정렬 기준에 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정렬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몇 번째 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필드명이 있는 데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머리글이 뭔지 그 이해만 하시면 돼요. 머리글이 필드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필드명이 표시되어 있다 체크하니까 그 필드명이 정렬 기준 자리에 들어갔고, 이 안에서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자, 그리고 다시 나왔다가 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기준 추가를 바로 이어서 해야 됩니다. 같은 다음 기준이라는 건 부서명이 똑같을 때, 같은 영업 1부도 몇 개 있고 영업 2부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서일 때, 동일한 부서일 때 밑에 내려가서 중령차에 셀에 적혀 있는 값이 아니라 셀에 있는 색깔을 기준으로 셀값,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 자, 그 중에 셀 색을 기준으로 중령차에 보니까 색깔이 있는 게 있네요. 자, 색깔 그 중에 요 색깔, 이 색깔의 이름이 183, 222, 232. 이 색깔이 위에 또는 아래에, 그래서 지금 위에 표시되도록 이렇게 한 번에 첫 번째 기준 같은 부서명일 때 두 번째 기준 해서 한 번에 다 해서 확인, 그럼 끝이에요. 이걸로 10점 주는 겁니다.
어려운 계산이나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 이런 걸 하면 함수식 열심히 썼지만 5점짜리예요. 이거는 요 정렬 하나로 10점을 주는 거예요.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수 냈기 때문에 영업 1부, 2부, 3부, 4부 순서대로 점점 커지는 형태로 갔고요. 같은 영업 1부일 때 누가 앞에 위로 오고 어떤 게 아래로 갈지, 그 같은 영업 1부일 때 중형차에 셀 색깔이 있는 거, 이거를 위에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같은 영업 2부일 때 요 중형차에 셀 색깔이 있는 거, 이것이 위에 갔어요. 그죠? 같은 영업 3부일 때도 중형차에 셀 색이 요거 있는 거 위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지시하는 거를 한 번에 범위 설정, 정렬 가서 딱 처리하고 나오면 돼요. 2회 갈게요. 127페이지. 자, 2번 문제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고 사용자가 지정해주는 순서대로 정렬 기능 이용해서 구분에 대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고 요 글자 순으로, 그래서 사용자가 요 글자를 순서를 지정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건 요 글자 순서대로 하라라고 써줄 거니까 오탈자가 있으면 안 되죠. 글자가 딱 똑같아야 돼요. 그죠? 글자가 정확히 똑같아야 되지, 아니면 정렬해서 밀려버리니까 글자를 정확히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요런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다음 기준 같은 조합일 때, 같은 회원사일 때 동일한 구분에 대해서 증감량의 글꼴의 색이 요 값이 아래에 가게, 그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정렬 2번에서도 범위는 어디가 필요한가 하면 요 합계는 범위에 포함되나요? 순서를 바꾸는 정렬 대상에 들어가면 안 되죠. 예, 합계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범위가 되는 부분은 필드 명에서부터 레코드까지만, 합계는 빼고, 요 데이터들이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순서대로 재배열이 돼야 되는 거지, 합계는 항상 제일 밑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범위를 합계 빼고, 그러니까 A4에서 G20번까지만 범위했습니다. 그리고 정렬 들어가면 요거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 기준에 첫 줄이 딱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니고 사용자가 지정해 줄 거예요. 사용자 지정 목록. 그러면 이렇게 목록을 적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겨 있고, 이 자리에다가 오탈자 없이 정확히 조합 엔터 쳐서 내려가면 돼요.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자, 글자 적고 추가 누르면 여기 들어갈 겁니다. 추가 눌렀는데 이렇게 파랗게 블럭 잡힌 게 안 보이시면 이미 기존에 누군가가 해놨다는 거고, 그럴 때는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보면 있어요. 선택하시면 돼요. 처음 들어올 때는 새 목록인 상태에서 적었는데 적고 추가 눌렀더니 아무 반응이 없으면 스크롤 내려보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고, 확인. 첫째 기준은 이걸로 하고 다시 기준 추가. 같은 구분일 때, 같은 회원사, 같은 비회원사, 아무튼 같은 구분에 대해서 증감량의 글꼴의 색이 이 색깔이 255.00, 255.00이니까 레드가 100%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강색입니다. 255.00 요 값이 아래에 표시되게. 자, 정렬 기준은 더 넣을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실기 문제에서 대체로 이렇게 두 개의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확인하면 조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서대로 나왔고, 같은 조합일 때 증감량의 셀 글꼴의 색깔이 빨강색이 아래로 갔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3번. 자, 3번도 포지션을, 자, 표 1의 포지션을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내가 적어준 이 순서대로 정렬하고 다음 기준 해서, 기준 추가해서 동일한 포지션일 때, 이거에 대해서 똑같을 때, 가입 기간에 셀 색이 요 색깔이 위에 가게. 정렬 뭐 어려운 거 없죠. 범위를 이만큼 필드명에서 레코드까지 범위 설정하고, 정렬 머리글 표시되어 있어서 정렬 대상에서는 빠지고 기준에 들어갔고, 포지션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 그래서 옆에 커서 넣으시고, 자, 공격수, 골키퍼, 오탈자 없도록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미드필드, 수비수. 지금은 처음 하니까 저번에 이거 사용자 지정 목록 있는 거 싹 지워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추가 누르면 바로 딱 선택이 돼 있어요. 근데 이따가 다시 연습하려고 해도 새로 적고 추가 누르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밑에 여기 있으면 스크롤이 안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스크롤 내려서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래서 정렬 기준,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넣었고, 기준 추가를 통해서, 자, 둘째 기준은 가입 기간에 셀의 색이 요 색깔, 이 색깔이 216, 228, 188, 이 색깔이 위에 표시되게 확인. 그래서 같은 공격수지만 요 색깔 있는 것이 위로 갔어요. 자, 어렵지 않으면 항상 연습을 덜 하게 되고, 연습 덜 하면 시험장 가서 쉬운 것도 틀려요. 어떤 실수를 좀 하시는가 하면, 아까 앞에 문제 같으면 범위에서 요거 빠져야 되고, 범위에서 이런 거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범위 설정에서 실수를 하시거나, 또는 한번 정렬 한번 하고 이거 없을 때 포지션에 대해서 정렬하고는 다시 또 새로 들어가 가지고 가입 기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렬을 다시 해버리면 앞에 했던 건 무시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냥 가입 기간에 대해서만 정렬이 됐어요. 그죠? 이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렬은 할 때 요 안에서 첫째 기준 포지션에 대해서 셀의 값이 아까 적어준 이미 있으면 선택하면 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하고, 기준 추가를 통해서 해야 돼요. 반드시 기준 추가, 가입 기간에 셀 색이 이 색깔이 위에 오게, 이런 식으로 두 번의 기준 추가를 통해서 두 개의 정렬을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격수이면서 같은 공격수일 때 요것들끼리 중에 요 색깔 있는 게 위에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정렬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 3번 예제에서 정렬 사용자 지정 목록대로 정렬을 하거나, 또는 기준 추가를 통해서 여러 기준으로 정렬할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하게 정렬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나이 순서대로 배열하라 하면 그냥 나이 필드명 있죠. 요거 선택하고 오름차순하라 하면 요 바깥에 있는 아이콘, 이게 오름차순이죠. 요거 눌러주면 그냥 나이 순서대로 배열이 됩니다. 이때 배열된다는 건 이 행 전체가 위아래 순서가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요것만 싹 위치가 위아래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요것만 위치 옮겨지는 게 아니고, 이 행 전체가 나이 숫자 작은 거 위로 오고, 나이 숫자 많은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행 전체가 위아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만 선택해서 이렇게 누르면 나이 순서대로,
부서만 선택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부서명 순서대로 기억, 니은. 밑에 거는 반대로 내림차순. 그죠? 나이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럼 숫자 큰 게 위로, 작은 게 밑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준이 두 가지를 넣을 거라서 요 정렬에 갖고, 자, 2번 예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지 분유에 대해서 내림차순 이런 정렬을 하려고 하면 메시지가 나오죠. 안 되죠. 아까는 분명히 3번 예제에서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뭐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하면 딱 되잖아요. 근데 2번 예제 같은 경우에 요거 선택해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뭘 하려니까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해서 요 밑에 이거 병합된 거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를 그럼 병합을 그거 때문이라서 병합을 없앨게요. 한 번 더 눌러주면 병합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선택해 놓고 다시 데이터에 내림차순 정렬을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돼요 또? 합계가 위로 올라와 버리죠. 합계는 정렬 대상이 아닌데 이거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럼 합계를 포함 안 시키려면 범위를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합계 빼고 해줘야 되죠. 그럼 범위를 하면은 이거 못 누르거든요. 정렬 기준이 전지분유인지 뭔지 선택을 못 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를 가지고 정렬하더라도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데이터가 인접해 있으면,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가 범위를 해야 되고, 범위를 해서 할 때는 무조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범위를 안 하고 그냥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밖에 걸로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2번은 안 되고 3번은 됐는가 하면 3번은 요 셀 포인트를 기준으로 요 내가 원하는 범위가 요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근데 2번은 내가 원하는 범위는 요만큼인데 불필요한 합계가 인접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1번 예제도 만약에 소형차 선택해서 오름차순 하고 싶어서 하면 이게 내려가 버리잖아요. 자, 이것까지 포함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원하는 요 데이터에 인접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정렬 대상의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으면 범위를 설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정렬 메뉴에 가야 돼요. 한 가지 기준으로만 정렬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실 때 요 데이터 주변으로 요거 1번 예제 같으면 위에 행 하나 정도 삽입해 두는 게 좋죠. 이게 너무 넓은 게 싫으면 행은 삽입하되 조금만 좁혀 놓으시면 되고, 2번 예제 같은 경우도 합계 같은 걸 바로 붙여 놓기보다는 요 앞에도 행을 하나 삽입을 해서, 물론 계산식도 바로 이건 계산식이 아니네. 아무튼 행을 하나 삽입해서 이것도 조금 좁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한 행이 비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주변에 연속된 게 없으니까 요거 선택해서 오름차순 하면 또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행을 하나, 요 데이터 주변으로 위나 아래에 뭔가를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이 데이터 메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때 요 포인트만 딱 둬도 자동으로 범위 설정이 알아서 딱 되어지고, 그냥 이것만 눌러놔도 그렇게 인식을 해요. 내가 블럭을 설정 안 해줘도 그렇게 인식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는 것이 한 행 정도를 띄워주는 게 좋죠. 개인적으로 하실 때. 자, 그리고 정렬에 아까 정렬 메뉴에 보면 셀 값을 기준으로 셀 색, 글꼴 색까지는 했는데 조건부 서식 아이콘이라고 있네요.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3번 예제 가지고 해볼게요. 나이 자리에 숫자에 범위 설정하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한번 이야기했어요. 조건부 서식의 아이콘 집합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요런 아이콘들이 붙잖아요. 자, 그러면 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 범위에 데이터 정렬하러 갔을 때 나이를 기준으로 조건부 서식 아이콘 해주면 요 앞에 붙어 있는 아이콘들이 요거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차례대로 이런 건 없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콘이 위에 갈지 아래에 갈지 그것만 정해주면 돼요. 요 아이콘이 아래에 가게 확인해주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으로 넣어준 삽입의 홈에 조건부 서식으로 아이콘 같은 것들을 이런 다른 것들도 이런 아이콘들을 넣을 수 있고 정렬할 때 그런 아이콘 기준으로 조건부 서식 아이콘 기준으로 정렬하는 메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정렬을 하면 다 어떤 방향이에요? 위아래죠, 위아래.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행 전체가 같이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지. 이게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지. 만약에 나이를 기준으로 했다고 나이만 순서가 바뀌고 다른 것들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가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옆에 것들은 가만히 있고 나이만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허웅진의 나이가 실제로는 34세였는데 요 나이 순서 요것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나이가 많이 저 밑으로 내려가고 허웅진 자리에 제가 만약에 오름차순 해버리면 26세가 여기에 딱 오겠죠. 그럼 허웅진의 나이가 26세 되면 데이터가 틀어진 거죠. 그래서 실수로 만약에 정렬을 하려고 만약에 나이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했는데 지금 아이콘은 아닙니다. 지금 요거를 나이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할 때 이렇게 블럭한 다음에 만약에 정렬에 하려고 들어가면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선택 영역을 확장할 건지 물어요. 그러면 확장에 선택하고 정렬하면 이렇게 확장돼서 아까처럼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정렬 갔는데 난 확장 안 하고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겠다. 이걸 한 다음에 정렬을 하면 그리고 나이에 셀 값이 오름차순 확인 이렇게 해버리면 허웅진의 나이가 26세가 돼버릴 수 있어요.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원할 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데이터에 허웅진의 나이가 34세가 26세가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정렬이라는 거는 보통 다 이렇게 행 단위로 전체가 위아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좌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좌우를 바꾸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글자를 우리가 따로 좀 적을게요. 자, 이렇게 글자가 섞여 있는데 가나다 순으로 다시 재배열을 하고 싶어요. 자, 왼쪽에 가, 그 다음 나, 그 다음 다 이렇게 재배열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거를 블럭하고 정렬을 가면 블럭해서 정렬로 가시면 기준이 열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행으로 지금 요 글자 적었는 행이 저는 7행입니다. 요 글자 따라 요 색깔 바뀌어 있는 자리가 7행이거든요. 그 7행을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옵션 자리에 가서 옵션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하겠다고 선택해 주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위아래가 제일 많죠.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정렬 기준에 7행을 기준으로 이렇게 행 단위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요 글자 적힌 것이 7행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이렇게 적은 거는 머리글은 없잖아요. 아무튼 7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확인해주면 가나다 순서대로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 만약에 이 자리에 다시 범위해서 정렬 들어가면 이것도 체크도 안 되고, 그죠? 옵션 값도 여기서 했는데 이미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또 바꿔줘야 돼요. 이거 할 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옵션에는 영문자가 있다면 대소문자 구분하겠다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구분해서 정렬할 거고, 체크 안 해두면 대소문자 구분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 위아래로 하고 싶으면 위아래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이거 체크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정렬 기준에서 빠졌죠. 이렇게 해야 포지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해야 머리글도 체크되고 포지션이라는 필드명도 정렬 기준에 넣어서 확인. 그러면 요거 포지션 순서대로 정렬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순서 바꾸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 보통은 위에서 아래. 자, 131페이지 부분합.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정렬부터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부분합 문제에는 정렬 기준을 뭐로 하시오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렬을 먼저 안 하고 그냥 학과별 출석과 평소의 평균 이걸 만약에 해볼게요. 자, 이 데이터에 이것도 사실은 범위는 요만큼 필요한데 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자리나 포인터 둬도 범위가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데이터에 부분합하러 가서 학과별 아직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출석과 평소 이거에 평균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해 보면 학과가 멀티미디어과가 여기도 있고 정렬이 안 되다 보니까 순서가 멀티미디어과가 여기 있고 또 여기 있어요. 또 저 밑에 또 있고 이러면 멀티미디어과에 대한 그룹별 계산을 볼 수가 없죠. 따로따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부분합 모두 제거할게요. 그래서 부분합을 하기 전에 그룹으로 묶어줄 문제에서 학과별로 그룹 묶으라는 거잖아요. 학과별로 소프트웨어과끼리 멀티미디어과끼리 학과별로 이렇게 묶어주기 위한 이 그룹에 대해서 같이 모여 있도록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을 학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요 주변에 연속해서 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학과 요것만 선택해서 굳이 범위해서 정렬 안 가셔도 상관없고 학과 요거 선택해서 먼저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그러면 소프트웨어과끼리 멀티미디어과끼리 네트워크과끼리 이렇게 모여 적고 부분합 가시면 돼요. 지금 범위 설정 안 했지만 요 셀 기준으로 요만큼이 범위 설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분합. 자, 문제에서 학과별로 출석하고 평소에 평균을 계산하라 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완성되어진 거 학과별로 소프트웨어과의 출석 자리 밑에 여기 평균 값이 계산됐어요. 출석 자리와 평소 자리 밑에 과별로 다 계산이 됐고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두 번째 하러 가서 학과별 최대값을 구하는데 어디가 최대값 구해졌는가 하면 총점 밑에만 최대값 구해져야 됩니다. 총점 밑에만 최대값. 자, 문장에서도 이렇게 계산한 후 총점 밑에 최대값 계산하라고. 그래서 학과별 출석 평소만 다른 자리는 스크롤이 생겨 있으면 쭉 봐야 돼요. 딴 데 체크된 거 없는지 출석과 평소만 체크하시고 평균 확인 한 번 더 하러 가서 이번에는 학과별은 똑같은 말이니까 생략된 거고 총점의 최대값 총점의 최대 근데 두 번째 하러 왔을 때 이 부분을 없애줘야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아까 했던 평균은 없어지고 지금 하는 총점의 최대값으로 그 새로운 값으로 대치돼 버린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체크를 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도 아까 기본되어 있었잖아요. 소프트웨어과 아래에 그러니까 요거 체크를 풀면 아까 했던 그대로 할 거니까 요거 수정할 필요 없으니까 자동으로 희미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러 왔을 때 요 체크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균도 있고 최대도 쌓여 올라가요. 확인.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시험에서는 2번 정도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평균과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평균 먼저 하고 최대값 해야 평균 밑에 있고 최대값이 위에 가는 거예요. 최대값 먼저 해버리면 최대값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 번에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과 평소 밑에 평균이 구해졌고 최대 총점 밑에 최대가 구해졌고, 자, 여기까지 해놓으면 부분합 다 한 거예요. 실기 커말 실기에서는. 자, 여기에 왼쪽에 개요 부분을 볼게요. 개요 부분에서 1을 누르면 제일 조금 보여져요. 자, 1을 보여주면 조금만 보여주고요. 전체에 대한 것만. 2를 누르면 평균에 대한 요 결과물이 보이고, 3을 누르면 평균 최대가 보이고, 4를 누르면 데이터들이 다 보이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숨겨지고, 플러스를 누르면 보여지고. ITQ에서는 요 개요 부분을 없애라 하면 그룹 해제 옆에 개요 지우기를 했죠. 커말에서는 지우란 말은 아직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안 지우고 그냥 이대로 두시면 끝이에요. 2번으로 가서 뭐 똑같은 거니까 지금 계속 범위가 필드명에서 레코드까지 이렇게 범위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 데이터 주변으로 인접해서 바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자동으로 범위가 그렇게 요 범위 포인트만 이렇게 둬도 알아서 인식할 거라서 블럭을 안 잡았는 겁니다. 언제 범위 잡고 언제 범위 안 잡는지 헷갈리시는 분은 그냥 무조건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할 땐 다 범위 잡아버리면 돼요. 필드명에서 레코드까지로.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요거 하기 전에 정렬 문장부터 먼저 봐야 되죠. 항상 부분합이다. 그러면 정렬부터, 정렬을 학과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학과별 오름차순 먼저 정렬하고 위에 문장대로 따라갈게요. 자, 그래서 학과별 학과 선택하고요. 오름차순, 오름차순 딱 눌러주면 범위는 알아서 요만큼 인식했기 때문에 뭐 그냥 나는 꼭 이렇게 하겠다. 블록 설정에서 정렬, 학과, 오름차순 하셔도 돼요. 그죠? 하셔도 돼요. 자, 여기만 선택해도 자동으로 인식할 거라서 이렇게 했고, 다음 부분합 들어가서 자, 이제 위 문장에 학과별로 합계 필드의 최소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 요 세 개 필드의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필드의 합계의 최소를 합계 필드, 요 합계 필드에 대해서 최소 확인하면 자, 학과별 합계 필드 밑에 여기 계산이 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들어가서 부분합은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정렬은 한 번에 정렬 기준 추가를 통해서 한 번에 하는 거고, 부분합은 하나 처리하고, 왜냐하면 함수를 동시에 2개 선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처리해 놓고 다시 한번 더 들어와서 요 3개 부분에 대해서 평균, 그래서 요거는 풀고 요거 3가지에 대해서 평균, 함수를 바꿨는데 이거 체크를 안 풀면 앞에 했던 최소가 없어진다 했어요. 이거를 풀어서 최소도 있고 평균도 하나 더 생기게 확인. 그래서 최소는 여기 합계 밑에만 계산돼 있고 평균은 요 3군데에 계산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2번 들어갑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면 기본적인 우리가 부분합 문제인데, 조금 더 이제 난이도 높이려고 몇 가지 지시사항이 좀 더 있어요. 자, 뭐냐면 정렬은 아까 했고, 순서대로 하라는 것도 뭐 따로 할 거 없죠. 그죠? 최소값 먼저 하고 평균하면 순서대로 된 거고, 그 다음 기본 영역의 평균 소수 자릿수, 기본 영역 자리의 평균, 요 소수 자리들을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서식 바꾸는 문제죠.
자, 우리가 셀 서식 파트에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하시오 했는데 내가 못하면 그냥 2점이 감점이죠. 근데 여기에서 부분합은 잘 했는데 소수점 한 자리로 못 바꾸면요, 10점 감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서식은 어느 문제에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요 기본 영역의 소수점, 기본 영역의 평균, 여기 하나 있죠? 또 컨트롤 눌러서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니터가 커서 괜찮지 싶은데 저는 요 밑에 요거까지는 보이네요. 근데 더 밑에 또 더 있잖아요. 이거를 내릴 때 그냥 휠만 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이거 누르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누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컨트롤 눌려 있을 때 휠을 굴린다고 이렇게 딱 하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컨트롤 휠은 축소, 확대.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주의를 하시고, 만약에 혹시나 실수로 축소가 됐으면 다시 컨트롤 휠을 굴려서 반대 방향 굴리면 확대가 되죠. 다음에 밑에 요거까지. 평균이라고 적힌 건 다 범위하시고요. 그래서 4개네요. 요거까지 4개의 범위를 했고, 그 다음 홈에 자릿수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뭘 할까요? 마지막 선택되어진 요 흰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소수점 자릿수가 많네요. 그죠? 이거는 90은 소수점 이하 자리도 없지만 이거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많으니까 이거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자릿수 줄임, 홈 메뉴에 자릿수 줄임을 계속 눌러서 한 자리가 되도록, 그럼 전부 다 한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합 결과에 파랑 표 스타일 보통 2번 서식을 적용하시오. 자, 표 스타일이든 표 서식이든 다 같은 말이고, 아무튼 이렇게 색깔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부분합 했는 거에 학과부터 해서 이만큼 범위 할게요. 범위 안 하고 물론 표 서식 가면 보통이 중간이고요. 중간 보통 2번 이거죠. 파랑 표 스타일 보통 2번 딱 하면 범위를 물어요. 지금이라도 범위 물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한 개 빠졌거든요. 지금이라도 범위를 새로 설정해 주면 돼요. 범위 설정하고요. 머리글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필드명이라 했어요. 필드명 있잖아요. 그죠? 이거 체크돼 있어야 여기에 역삼각형 붙는데 체크를 풀어버리면 위에 행이 생겨버립니다. 그대로 두시고 범위만 빠진 거 없이 다 넣으시고 확인. 그러면 표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수점 한 자리 이것도 못해도 곤란하지만 표 서식 못 넣으면 또 10점 감점이. 이 문제 지시사항 전체 하나가 뭐 어떤 부분이라도 잘못됐으면 10점이 감점이니까 분석 작업 파트는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20점 받아야 돼요. 이거를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계산 문제는 5문제거든요. 계산은 보통 한 3개 이상 맞으면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틀렸으면 계산 4개는 맞춰야죠. 그죠? 계산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잘하기는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실수 없이 하도록 좀 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자, 부분합 3번. 136페이지. 자, 다시 이야기하면 부분합은 정렬을 먼저 하라 했어요. 이 문제는 정렬도 이것도 2번 하네요. 그죠? 구분 기준으로 오름차순, 같은 구분이면 수강료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러면 이거는 정렬 메뉴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일단 정렬로. 이때도 포인트를 안에 두면 요 주변을, 원래는 블럭을 요만큼 해야 되는데 요 주변에 연속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포인트만 두고 정렬 가면 알아서 범위가 딱 잡힙니다. 그리고 정렬 기준을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기준 추가,
같은 구분일 때 다음 기준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기준 추가해서 다음 기준으로 같은 구분일 때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확인. 그렇게 해서 정렬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분합 그대로 들어가면 범위가 자동으로 잡힐 거고요.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한번 하고 모집 인원의 합계 2번 하는 거죠. 자,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 확인. 한 번 더 들어가서 모집 인원 필드의 합계. 그러니까 계산할 자리는 얼마든지 여러 개 체크할 수 있지만 함수 계산이 한 번에 한 가지 함수밖에 선택 못하니까 평균도 구하고 합계도 구하려면 2번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왔고, 2번째 하러 왔을 때 앞에 해놨던 거 안 없어지도록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풀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 2번째 삼각형 부분합 실행 결과에 나타나는 공공요약이라는 글자를 공공합계의 형태로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요거 요약 글자를 합계로 바꾸라 그런 뜻이고요. 아까 우리가 수강료의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했는데 합계가 이렇게 다 요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바꿔주라는 거고, 그 다음 맨 밑에 거는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할 건 없죠. 그럼 합계를 요약으로 바꿀 때, 자, 우리 합계 글자, 요약 글자, 요걸 찾아서 직접 더블 클릭해서 커서 넣고요. 딱 요약 2글자만 지어서 합계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게 밑에 요약이 또 있고 또 있으니까 3번을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한 개만 직접 수정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요 사이에 띄어쓰기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딱 요약 글자만 지우고 합계 글자로 수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 우리 찾아서 바꾸기 한 적 있죠. 자, 홈에 찾기 및 선택에서 바꾸기 여기에 요약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 바꿀 내용에 합계라고 적어줘요. 이때도 이 뒤에 띄어쓰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딱 요약 2글자만 적으시고 공백 같은 거 잘못 넣지 마세요. 자, 요약, 합계 이렇게 한 다음에 모두 바꾸기 해주면 지금 남았는 거 2개 한꺼번에 싹 바뀝니다. 그래서 찾아 바꾸는 이 바꾸기 기능을 아시면 바꾸기로 해버리는 게 빠르고요. 바꾸기가 생각 안 나시면 직접 더블 클릭해서 커서 넣어서 바꾸는데 요 띄어쓰기 같은 거 있던 그대로 쓰셔야 되죠. 딱 2글자만 지우고 2글자 딱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공백 같은 걸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있던 그대로 두셔야 돼요. 자, 부분합 실기에서는 이 정도 내용으로 나오는데, 부분합에 아까 체크사항 하나 더 있었죠.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는 뭐냐면, 자, 일단 아직 하지 말고요. 지금 방금 부분합 했던 것을 파일 인쇄 한번 가보세요. 파일에 인쇄 가보면 부분합 했는 요 상태대로 한 장에 인쇄되도록 지금 표시되네요. 자, 그런데 되돌아가서 화살표 눌러서 되돌아가시고, 자, 부분합 가서 다시 부분합을 새로 할게요. 구분별 모집 인원의 합계, 그러면서 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버릴게요. 있던 거 없애고 한 개만 할게요. 그러면서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까지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확인해 주면 요약만 나오는데 페이지 나눔선이 생겼어요. 이렇게 선이 연하게 뭔가 선 생긴 거 보이죠? 자, 파일에 인쇄 가보면 그 선 기준으로 요거 한 장
인쇄하니까 한 장. 밑에 페이지 넘기는 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니까 요거 한 장. 또 다음 화살표 누르면 이거 한 장. 이렇게 페이지가, 인쇄 페이지가 나누어지는 나눔선이 생겼어요. 부분합할 때 요거 체크를 해주니까 인쇄 나눔선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인쇄되도록 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새로 하시면서 데이터 아래에 요약, 요거 둘 다 풀게요.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를 체크를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데이터, 요 성인 데이터 위에 성인 요약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아래를 푸니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분합을 하기 전 상태로 되돌리려면 모두 제거라는 걸 눌러주면 부분합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요. 부분합은 모두 제거를 해주면 원래대로 부분합하기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